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설립 절차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설립을 최종 합의하기 위한 노사정협의회가 현대차와 노동계의 이견으로 무산 직전까지 치닫다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의 최종 합의를 위한 노사민정협의회가 그제 무산됐습니다. 어제 오전 다시 열린 협의회에서도 노동계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새로운 안건을 협의회에 올린 게 발단이었습니다. 완성차 공장의 초임을 3,500만 원으로 한다는 올해 초 투자 협약 조항에서 초임 부분을 삭제하고 노동이사제 선임은 거론하지 말자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노동계는 현대차가 제안한 이 안건이 투자 협약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막으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월요일 날까지 법인 설립 등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주간 협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투자가들이 투자해준 이 금액도 이제 되돌려줘야 되고. 하지만 현대차가 이 안건들을 철회하면서 노동계가 회의에 참석했고 올해 초 체결한 투자 협약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최종 결의했습니다. 협정서에 들어있지 않는 무리한 요구를 해서 노동계가 불참했던 겁니다. 노동계의 요구를 해서 현대차가 그 의견을 철회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할 수 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최종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광주시는 이미 선임돼 있는 박광태 대표이사 외에 현대차가 추천한 박광식 전 현대차 부사장과 광주은행이 추천한 고병일 부행장을 이사로 선임하고 23일 안에 법인 등기 절차를 마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 11월 12월경에 공장 기공식을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내후년 하반기에 양산체제로. 법인 설립의 최종 문턱을 넘기는 했지만 박광태 대표이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가 여전하고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도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전공대 설립에 반대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나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한전공대의 설립을 막고 전형적인 지역 감정을 조장해 정치적 이속을 챙기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전공대는 호남만의 대학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국가 사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연천 양돈장에 다녀온 영광의 종돈장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일 연천 양돈장에 새끼 돼지 20마리를 분양한 영광의 한 종돈장을 대상으로 항원 검사를 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잠복기가 최장 21일에 달하는 만큼 오는 23일까지 임상 예찰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종돈장은 종돈과 비육돈 4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 그리고 낮 동안의 공기가 사뭇 다릅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17.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하긴 했지만 서늘함이 감도는데요.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낮 동안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밤부터는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날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태풍 링링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엔 제17호 태풍 타파인데요. 현재 타파는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이고 일요일 새벽이면 서귀포 해상까지 근접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대한해협을 통과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토요일인 내일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 살펴보시면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최고 200mm, 남해안 지역에서는 30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태풍이니만큼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내륙 지역에서는 초속 15에서 25m, 해안 지역은 초속 3, 4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기독병원의 파업이 노사 간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3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이
실습을 나온 간호대 학생들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보건의료노조가 20일 넘게 파업을 하고 있는 광주 기독병원.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 16일, 병실에서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할머니 환자에게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혼자서는 주사를 놓을 수가 없는 간호대 학생입니다. 병실에 입원한 다른 환자들도 실습생들에게 주사를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병원이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시키고 있다며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간호학생이 약을 검수한다던가 그리고 주사약제 같은 경우는 침식성 행위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런 주사약제 같은 경우를 지도 편달 없이 학생이 단독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습생이 주사를 놓긴 했지만 근처에 의료진이 있었다며 이것 또한 아주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노조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편집한 영상으로 병원 측을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그런 간호사들의 감독하에 실습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감독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긴 하지만 평상시에 흔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지난달 말부터 파업에 들어간 광주 기독병원 노조는 2017년 기준 공무원의 91% 수준인 임금을 100%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파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노조 측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병원 측을 고발할 방침인 가운데 양보 없는 노사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조선대학교에 구축하는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이 반쪽짜리 사업에 그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경호 광주시의회 의원은 교육문화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광주시가 조선대와 맺은 e스포츠 경기장 구축 협약에 따라 조선대가 학교 행사와 대관을 위한 우선 사용권을 180일 이상 보장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e스포츠 경기장이 구축되더라도 1년의 절반만 기능을 발휘하는 반쪽짜리 경기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중소기업 대부분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큰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전남 중소벤처기업청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152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34곳은 수출 규제 품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나머지 18곳도 피해가 미미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 대체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드러나면서 해결되지 않은 다른 살인사건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18건의 살인사건이 장기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3월 19일 새벽 시간 광주시 중흥동의 한 교회 화단에서 엔진 수리공 49살 김모 씨가 처참하게 살해됐습니다. 누군가 벽돌로 김 씨를 마구 내리치고 달아난 겁니다. 경찰이 숨진 김 씨의 통화 내역 300여 개를 조사했지만 특이점을 찾아내지 못했고 김 씨의 지갑과 통장도 그대로였습니다. 유일한 단서인 CCTV가 있었지만 화질이 좋지 못했고 경찰이 결국 공개 수사에 나섰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직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은 광주 11건, 전남은 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2001년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경우 이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처럼 DNA가 결정적 단서로 작용하면서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진범을 붙잡아 다시 재판에 넘겼고 범인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후 살해하였다고 확신하고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일 기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2005년 광주시 동곡동 주유소 강도살인 사건과 2010년 목포 여대생 살해 사건 등은 아직껏 범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용의자들의 DNA를 다시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수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피의자나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미제 사건 18건은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들입니다. 지역민들은 이번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처럼 수사기관들이 뒤늦게라도 범인들을 잡아내 정의를 세우고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들이 폭행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말 술에 취해 다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구급대원들이 출동한 광주시 충장로 도심 한복판. 환자를 구급차에 싣는 것을 지켜보던 한 남성이 갑자기 구급대원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때리는데 무슨 죄가 있냐? 경찰관들도 폭행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나주시에서는 40대 남성이 성추행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발로 걷어차였는데 이 과정에서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폭행당하는 경우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구급대원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을 폭행한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광주 전남에서 43건, 경찰 공무원들은 같은 기간 462건의 부상을 입었는데 범인으로부터 습격을 당한 것은 109건에 이르렀습니다. 위축도 많이 되는 기분도 들고, 그래도 이게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라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의 경우는 모두 술에 취한 사람에게서 범행이 저질러졌습니다. 이와 같은 폭행이 끊이지 않는 것은 술에 관대한 우리 사회의 문화와 처벌이 약한 탓입니다.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면서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관과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징역 하한선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등의 법안이 각각 지난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각심을 좀 깨워주기 위해서는 좀 처벌이 강화가 되어야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소방관과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입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지검은 올해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모두 238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4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사람들 중에는 당선자도 21명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5년 1회 선거에 비해 입건자는 13% 증가했고 구속자는 20% 감소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휴머니티를 주제로 하는 2019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지난 7일부터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5개의 본전시 가운데 광주다움을 전면에 내세운 오전시관이 특히 눈길을 끄는데요. 이 공간을 구성한 한우성 큐레이터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네,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디자인 비엔날레 5관에 같이 있는데요. 네.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먼저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의 산업과 문화를 총체적으로 담은 공간으로 총 3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컬 광주라고 해서 존 원에서는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과 지역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로 아마도 우리나라 사례에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결과물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존2 그 스타일 광주에서는 광주의 새로운 산업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들로 뷰티 산업과 광주의 맛이라는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존3의 스토어 광주에서는 광주 사람들, 즉 광주의 디자이너들과 디자인 스튜디오들이 참여를 해서 만든 상품들을 직접 판매도 하고 구매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다 둘러보다 보면은 광주다움, 광주 사람다운 것, 이런 식으로 디자인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 광주만의 특징이 담겨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저희 5관에서 이번에 준비한 여러 상품들 중에서 사투리를 가지고 만든 사투리 달력과 그 다음에 몽구리들이 있고요.
또 광주의 어떤 음식 문화를 좀 담은 도시락이라든지 주먹밥 패키지도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광주의 어떤 도시락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러한 도시락들의 어떤 결과물들이 젊은 청년 창업가들이나 광주시에 이제 새로운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공급이 돼서 스스로가 자신의 브랜드를 달고 나올 수 있는 상품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비엔날레 이후에 그런 것들이 서로 공급이 되면은 좋은 어떤 소셜 디자인이나 휴머니티를 반영한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큐레이터께서는 무형문화재 전수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얻으신 경력인가요? 2005년도에 그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1회를 시작을 할 때 광주의 디자인전에서 지역의 어떤 전통과 현대적인 것을 결합한 프로젝트를 제가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3호 최상장 선생님과 함께 전통적인 공예를 현대적인 디자인과 연결을 통해서 뭔가 디자인적인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1회 때 제시가 됐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우수하게 나와서 선생님하고 인연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선생님과 그 전수관의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브랜딩을 제가 직접 도와드리면서 2013년도에 전수자로 등록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주요 경력들을 보니까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디자인 전시, 프로젝트 이런 데 관심이 많고 기획도 하셨던 걸로 아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떤 디자인 전시, 프로젝트들을 하고 싶으세요? 올해 연말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소셜 디자인이라는 교과서를 제가 그 출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셜 디자인 교과서는 아마도 휴머니티라든지 사회를 위한 어떤 디자인이 어떤 건지를 좀 보여줄 수 있도록 뭐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출간이 되면은 개발도상국이나 아세안 국가 정부에 공급을 해서 그 국가들이 관점도 변하고 어떤 변화를 가질지를 인식을 한다면은 뭔가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 개발할 다음에 바로 이제 프로젝트랑 연관을 시켜서 그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디자인의 어떤 결과물들을 진행하고 싶은 게 지금 작은 목표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 놀러 오지 않은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휴머니티라든지 소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사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사람 중심의 디자인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에 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아마도 쉽고 그다음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편히 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미술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고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국제 미술 전람회 아트광주가 개막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개최되는 아트광주에는 국내 메이저 화랑인 학고제 갤러리와 조선화랑 등 국내외 90여 개 갤러리가 참여해 6천여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트광주는 올해 10주년을 맞아 과거 1가구 1작품이었던 예향 남도의 면모를 살리고 예술작품 소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 마라톤 최고 기록 보유자인 이봉주 대한육상연맹 이사가 다음 달 27일에 열리는 제1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 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1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무등산권 지오마라톤 대회는 담양 가사문화관을 출발해 화순 백아산 휴양림까지 달리는 가을 축제로 하프코스와 10km, 5km 3개 코스로 운영됩니다.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지오마라톤 누리집에 신청하면 이봉주 홍보대사와 함께 달릴 수 있습니다. 꽃무릇은 추석 전후에 피어나 한 달가량 남도를 빨갛게 물들이는 가을꽃입니다. 이번 주말 한평 용천사 일원에서는 이 꽃무릇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리는데요. 정수정 여행작가와 미리 떠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전남 지역에는 꽃무릇이 아름다운 곳들이 많거든요. 네. 한평에서 만나보는 꽃무릇의 매력은 어떤 걸까요? 네, 한국의 백경 중 1경에 속하는 40여만 평의 아주 멋진 그 꽃무릇의 군락은 고즈넉한 용천사와 잘 어울립니다. 그 꽃무릇 공원을 배경으로 해서 2000년부터 매년 9월이 되면 꽃무릇 큰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이 꽃무릇 가득한 용천사에 정성스럽게 얹어진
돌탑과 항아리들, 네. 그리고 천번을 생각하며 지나는 명상의 숲과 야생화 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꽃무릇 큰 잔치가 올해는 21일 내일부터죠. 22일까지 용천사 일원에서 열립니다. 네, 화면으로 꽃무릇을 잠시 봤는데 너무 청초한 모습이 아름답고요. 네. 이 가을에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큰 잔치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을까 궁금해요. 네, 퓨전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품바 공연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면민화합 한마당으로 추억의 명랑 운동회와 그리고 또 윷놀이 대회도 열리고요. 그리고 또 초대 가수 공연과 리틀사이 콘서트도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또 신명나는 또 둔벙 풍물패 공연도 준비가 되고요. 파페라 공연, 7080 콘서트까지 다양하게 공연이 또 준비가 되고요. 여기에 또 멋진 수석 전시도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천연 샴푸 만들기 체험과 함께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천연 염색 체험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또 한평의 다양한 먹거리 장터에서는 또 축제의 찬 맛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산책로도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가족들이나 연인들이 가서 좀 오롯하게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4km에 이르는 모악산 등산로도 굉장히 멋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용천사 진입로 이렇게 양편에 그 꽃무릇 꽃길이 한가득한데요. 이 붉은 꽃무릇을 보고 있으면 절로 탄성이 나죠. 이 용천사 뒤편에 왕대밭과 차밭 사이길로 난 구불구불한 산책로를 따라서 또 조롱밭과 단호박 터널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다양한 산책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혹시 꽃무릇 꽃말이 뭔지 아세요? 네네. 미리 공부해 놨습니다. 아, 그래요? 이룰 수 없는 사랑이죠. 네. 네. 꽃과 잎이 만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꽃무릇 꽃이 진 후에 돋아난 이렇게 푸른 잎은 겨울과 봄 내내 온 산을 초록빛으로 또 물들이면서 또 다른 볼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렇군요. 이왕 한평에 나들이 간 김에 이 네.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곳 뭐 한 곳 더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해 낙조가 아름답기로 유명하잖아요. 바로 이곳 한평만 낙조를 두고 한 말입니다. 네. 한평읍 석성리 석두 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돌머리 해변인데요. 네. 이 해변은 확 트인 서해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깨끗한 바닷물과 그리고 또 은빛 백사장이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네. 또 넓은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네. 송림숲의 원두막에 앉아서 이렇게 가을 홍시같이 탱글탱글한 태양이 네. 검붉은 바다에 이렇게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속 멍울이 확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을 받는데요. 주말 한평에 들러서 꽃무릇의 애절한 사랑에도 젖어보시고 그리고 또 멋진 한평만 낙조에 이렇게 빠져오는 시간도 정말 좋을 것 같죠? 네, 저희 화면으로 보여드린 이 한평만의 낙조가 너무 아름다워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말에 꼭 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정수정 여행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가 이달의 5.18 민주유공자로 고 한용덕 씨를 선정했습니다. 1980년 5월 당시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던 한 씨는 동생에게 필요한 교련복을 사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시위대로 몰려 총상을 입었고 같은 해 9월 후유증으로 숨졌습니다. 5.18 민주묘지관리소는 매달 5.18 민주유공자를 선정해 공적사항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의 함유근 교수팀이 엘니뇨 현상의 발달 여부와 강도를 최장 18개월 전에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법인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이번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지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기존의 엘니뇨 예측 모형들은 통상 8, 9개월, 길어야 1년 전에 발생 여부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이 광주형 일자리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입니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직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광주형 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맞춤형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산학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노동 인권 보호와 실습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